네,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월가 인터뷰로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네, 새 걸음. 네. 새 걸음 다가와서 저희에게 훅 오셨어요. 3스텝. 네, 오늘 진짜 이슈가 많아요. 많은데 조용한 것 같아요. 어제 네. 그 약간 카메론 디아즈에다 나이 한 30살 정도 더한 그 여자 애널리스트가 했던 안도렐리 치고 오래 가는 걸 못 봤다. 아, 누구였죠? 이제 뭐. 하루 만에 이제 약간 뒤집어져 좀 버렸고. 눈매 매서우셨던 네네네. 분.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는 FOMC도 뭐 무역 분쟁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던 하루. 하지만 챙겨볼 이슈는 많아서 약간 복잡한 하루. 그래서 월가 인터뷰 챙겨봐야 되는 하루가 아닐까 이게 싶습니다. 왜 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친 뭐가요? 건가? 증시가. 어디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슈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을 에이 그런 거 뭐 너무 상투적이 하고 안 떠났다가 뒤늦게 떠난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적고 맞아요, 진짜 적어요. 월가.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증시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를 느낄 만한 요소가 없어요. 매력 한- 포인트가 좀 그렇죠. 줄었죠. 환율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또 얼마나 또 환차익을 먹겠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계속 전망치 하향되고 있죠. 심지어 1.5%까지는 네, 예. 1.5%까지. 어디 HSBC인가 크레딧 스위스인가 크레딧 리오네인가 하여튼 뭐 1.5%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하단이 와, 2%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앞에 일자가 붙을 공산이 크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증시 외국인들은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한국 주식을 비중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날 갑자기 협상 타결됐다고 뉴스가 나와도 결국 하루짜리 쇼커버 말고는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 지지부진한 흐름을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심을 알아보는 그 방향성 탐색 중요하겠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판테온 이코노믹스의 이안 셰퍼슨입니다. 연준 투표권자들 금리 인상도 인하도 전혀 의지 없음 재확인된 것뿐 경기 개선 시 언급 중의적 해석 필요. 저는 약간 그냥 지난달 거 그냥 거의 복사해서 그냥 많이 안 고치고 네.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반영된 의사록이 이분도 아닌가라는. 그렇게 크게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연준은 원래 그렇게 가벼운 집단이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아니 연준 그 이사회 의석에 2명이 공석인데 2년째 그걸 안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잘 있고. 돌아가요. 예. 오히려 거기다 대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여고 교실의 학생들처럼 막 의미 부여 놀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봤어 지금 막 저 선생님 나 쳐다봤어 막 꽂혔나 봐. 막. 선생님은 아무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없는데. 나 혼자 나 오늘 여기 이거 립 이거 바꿨는데 바꿨는데? 선생님 나 방금 쳐다봤어. 선생님 이 색깔 좋아하나 봐. 여고 다니셨냐고요. 아니요, 안 여고에 다녔는데. 선생님 하고 싶으셨는데 잘 안 네, 되셔가지고. 블러셔를 내가 오늘 좀 약간 주황색으로 했는데 선생님 나 방금 쳐다보고 갔어. 네, 선생님 알겠어요, 주황색 좋아하는 것 같아. 알겠어요. 내일 주황색으로 모든 옷을 다 입고 올래. 이소룡처럼 아. 이렇게 의미 부여 놀이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제 얼굴 큰 애. 의지 없습니다. 크네. 그런데 지금 의미부여는 너무 많아요. 절실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표면적으로 아까 짚어주셨지만 딱 보기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뜯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for some time 한동안 금리를 움직일 생각이 없어. 위로든 아래든. 근데 for some time이 어떤 느낌이에요? 당연히 하루 이틀 한두 달 느낌 아니고 특히 이제 FOMC 회의록에 들어있는 for some time은 제가 봤을 땐 최소 6개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금리를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의 기조를 변경할 무언가 계기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연준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경기가 개선된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 그것도 안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중의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네. 시장에서는 솔직히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의 확률을 더 높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언급했다는 건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를 지금 기대할 때가 아니야. 다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니네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참아주는 인내심만으로도 고마워해라고 약간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팍 눌러놓은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시장 길들이기를 잘 하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일단 작년 연말에 제롬 파월이 트럼프한테 좀 두드려 맞다가 네. 이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시 이제 체력 회복해가지고 이제 파이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눌러놨다는 건 뭐냐면 연준의 인내심을 시장에다가도 이제 좀 약간 이 전파를 하려는 거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의 기조로 봤을 때 네.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지표가 한 3개월이나 4개월 내에 설비 투자나 뭐 내구재 주문이나 이렇게 선행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그리고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시장에서 또 월가에서도 아우성 치면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항상 모든 전망이나 입장 표명이 그 현재 당시의 얘기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진짜 미중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가서 90일 뒤에 화웨이 제재가 다시 재개되면서 보시는 대로 구글, 인텔 이런 데서 화웨이하고 거래 끊고 막 전 세계 통신 시장에 막 그런 마이너들까지 다 진출하면서 막 어려워지고 막 지표 막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또 떨어지고 만약에 이런다고 보면 그때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헛된 기대감이나 가능성에 적어도 이제 연료를 제공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글쎄, 제롬 파월도 뭐 세뇌를 당했는지 트럼프의 화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입장이. 트럼프도 더 나쁜 걸 얘기했다가 그래 그걸 이제 참아줄게 하고 중립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이상한 효과를. 그러니까 파월도 성공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생각도 살짝 드네요. 예. 자, 다음 이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QMA 자산운용 에드컨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희망에서 회의 단계로 투심 여전히 현실보다는 긍정적 반여, 확률 게임서 하방 우세된 중립이 답이다. 현실보다는 지금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예, 뜻이. 이분은 뭐 그렇게 보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처음 일주일 동안은 희망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에이, 저러다가 이제 결국 또 화해할 거면서. 근데 지금은 사실 희망에서 약간 회의.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장기전 가겠구나. 근데 연말까지 안 되겠구나. 희망이 살짝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지수 움직임이 그렇게 급격하질 않은 걸 보면. 근데 여전히 네. 시장에 이제 프라이스드 인, 그러니까 이제 가격 반영돼 있는 투심은 아직도 너무 장밋빛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리얼리티를 현실을 시장에 반영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먼저 관세 때리고 중국이 때렸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지수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3%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희망에서 회의로 바뀐 것 치고는 3% 정도 깎인 거는 너무 작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의견은. 그래서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방보다는 하방이 먹을 게 더 많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 때는 또 하방에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중립이 오히려 답일 수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손을 살짝 그럼 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속이 탈이 나고 했을 네. 때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굶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우리 명민준 앵커가 이제 남녀 상열지사 전문가다 보니까 꼭 남녀 관계를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을 풀이하는데 제가요? 남녀 사이에 너무 꼬였을 때는 네. 아예 그냥 우리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 아. 네. 그게 네. 좋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네. For some time. 근데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대부분 결별하지 않나요? 맞아요. 여성들은 꼭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러면 혼자 다 헤어졌어. 마음이 떠났네 하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 남자들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명민준 앵커처럼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약간 그런 남녀 입장이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네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할 필요해 것 보이네요.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퀄컴 이야기도 해보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비스입니다.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워싱턴 철드나 화웨이 체제 점차 약화될 가능성, G20 시진핑 중국 반도체 방어 명분. 저 놀랐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올 줄은 솔직히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워싱턴이 왜 철이 들어야 되냐고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 하면 네. 사실은 지금 이 기술이라는 거, 뭐 화웨이가 미국 원천 기술을 훔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T는요, 뭐 진짜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이게 반독점법은 위반 아니었다고 해도 만약 기술 특허 이런 거 가져가면 이제 워낙에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칩이나 이제 이 CDMA 장비 이런 게 워낙에 세계 최고 기술인데 거기도 보면
또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테슬라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창립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 전기차 기술을 이제 본인이 싸게 이제 LBO로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죠. 돈 안 들이고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걸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좀 의미 없는 이런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화웨이 제재가 이번 퀄컴 판결로 인해서 그래 결국은 무용지물이구나. 예를 들면 애플하고 퀄컴의 특허 싸움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결국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끝나버렸고 뭐 눌러서 잠금 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애플에서 시비 걸었지만 결국은 디자인도 어떤, 디자인. 네, 디자인도. 근데 어떤 뭐 실용성에 따라서 나온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제 미국의 포드였었잖아요. 이제 포드가 핸들은 동그랗게, 브레이크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오른쪽. 이거 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이제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핸들이 그럼 네모나면 이거 돌리다가 막 그렇죠. 턱에 맞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거까지도 다 특허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술 그런 특허가 면에서 한참 차이고. 솔직히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다만 이번 퀄컴 반독점 위반 판결이 화웨이 제재까지 약간 누그러뜨려 줄 경우 G20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네. 밀어붙여도 된다는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조금 더 길게 시선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이슈였네요. 또 여기에다 네. 반대 논리도 지금 바로 다음 인터뷰에 반대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네, 같이 볼게요. 에버코어 증권 CJ 뮤즈입니다. 5G 2,750억 달러 인력, 와 300만 시장, 엄청난 기회네요. 트럼프 G20대 화웨이 레버리지 이용, 기술 냉전 시대 트럼프 손에 달려. 앞에서는 이렇게 이게 시진핑한테 좋았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럴수록 더 공세를 늦추지 않고 네. 지금은 IT 콜드 워라고 해서 이제 화웨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네. 시진핑한테 야 니네 그 화웨이 장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공격 당했잖아.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주만처럼 이거 진짜 기술 냉전 시대 콜드 워. 그러니까 네. 냉전도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이거에 니네가 집중 포격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포기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화웨이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칼자루를 준 거는 시진핑이 아닌 트럼프가 맞긴 맞다. 근데 앞에도 보신 대로 어떤 지금 득실을 따져보면 화웨이를 물고 늘어지는 게 미국한테도 좋지 않고 오히려 화웨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IT는 아직 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화웨이, 샤오미 뭐 이제 뭐 이런 거 몇 개 있지만 오히려 그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브랜드는 미국이 더 많기 훨씬 때문에 서로 마무리할 내가 여기를 따라했네. 서로 이제 전쟁을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얻어갈 거는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왜냐면 잃을 게 적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 네. 보세요. 다이슨 따라하고 이런 거 다 아무 이상 없이 소비자들이 잘 사고 있잖아요. 차이슨. 싸니까 좋다는데 뭐. 그럼. 근데 진짜 소비자가 이건 뭐 여담이지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환경을 나쁘게 한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자기한테 득이 되고 싸고 물건이 좋으면 그냥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게 지금까지 폭스바겐 그 디젤 게이트도 그렇고. 예, 그거 지금까지 뭐 없어서 못 중국, 판대잖아요. 예, 중국의 경쟁력이 뭐 여기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까지 오늘 짚어봤네요. 연준부터 화웨이 이슈, 퀄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